레스토랑을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가벼워지고 누군가 커피를 다 마셨고 분위기는 포근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직원이 테이블 위에 계산서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다음 5초를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핸드폰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기를 열고 누가 무엇을 먹었는지 되짚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서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물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짧은 5초가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완전한 심리검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누가 밥값을 내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그 사람의 관계 방식, 신뢰 구조,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정확하게 읽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행동 심리학과 사회 심리학이 축적해온 발견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다음번 식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시다. 왜 하필 돈인가? 왜 계산서 한 장이 사람을 그토록 정직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돈을 단순히 숫자로 생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돈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돈은 안전입니다. 돈은 통제입니다. 돈은 자존심이고 신뢰이며 관계 안에서의 위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산서 한 장에 동시에 압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앞에서 취하는 행동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솔직한 상태에서 내리는 심리적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주목해온 더 일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진화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매우 오래된 본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십만 년 동안 작은 집단 안에서 생존했습니다. 그 집단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을 식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누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만 챙기는 사람인가? 그것이 동맹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본능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서가 나왔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이미 무언가를 느낍니다. 편안함, 불편함, 고마움, 혹은 약간의 실망. 그 감각이 그냥 느낌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신호탐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 더 편하게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기대가 생기고 역할이 생기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깁니다. 그 규칙이 어긋나는 순간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사회적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친한 사람 앞에서는 그 노력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한 관계에서의 계산 방식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충분히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계산 방식, 그것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분석은 단 한 번의 장면으로 사람을 단정짓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맥락 속에서 행동합니다. 오늘 유독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지갑 사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아직 계산 방식을 자연스럽게 나눌 만큼 친밀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하나의 행동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패턴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 같은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입니다. 이 전제를 기억하면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을 만나봅시다.
계산서가 나오는 순간 아무 말도 없이 카드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지도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저 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며 되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다. 관대하다. 함께하면 편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 안에는 겉으로 보면 완전히 동일하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짜 관대함입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내는 것은 계산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관계의 일부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관계에서도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며 상호성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줍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갚아야 한다는 압박이 없습니다. 준 것을 기억하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더 까다롭습니다. 이 사람도 먼저 카드를 꺼냅니다. 자연스럽고 여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먼저 내는 행동을 통해 관계 안에서 미묘한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내가 냈으니 당신이 빚진 것이라는 암묵적인 채권 관계를 조금씩 꾸준히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식적인 계획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일정합니다. 관계 안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느낌, 혹은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관대한 사람은 상대가 다음에 낼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낸 것을 기억합니다.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꺼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때 밥값 냈는데 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혹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왜인지 모르게 내가 져야 할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가 내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진짜 관대한 사람은 상대가 카드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내 차례네라고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은 상대가 내려고 할 때 묘하게 불편해합니다. 가볍게 제지하거나 이미 결제가 됐다고 빠르게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더 큰 관대함을 보여주며 주도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관대함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유형이 겉모습이 완전히 같다는 것이 이 분석을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행동 하나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의외로 판단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유형을 보며 쪼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건강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누가 맞는지는 조금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산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계산기 앱을 엽니다. 혹은 영수증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누가 뭘 주문했는지 확인합니다. 음료를 따로 결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빼고 한 사람이 좀 더 비싼 것을 먹었다면 그에 맞게 조정합니다. 정확하게 나눕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사이에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말이 되나? 그 10분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왠지 마음이 좁아 보인다. 그냥 누군가가 내면 되지 않나.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내가 더 낼 이유도 없고 상대방이 더 낼 이유도 없다. 공평한 것이
가장 건강하다. 이 두 입장이 충돌하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관계의 온도를 보고 다른 쪽은 관계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누는 습관이 의미하는 것은 공정에 대한 강한 가치관입니다. 이 사람은 불명확함을 싫어합니다. 암묵적인 빚이 쌓이는 것도 싫고 나중에 내가 요즘 계속 냈잖아 하는 말이 나오는 상황도 싫습니다. 관계가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향은 관계의 여러 영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역할 분담을 중요하게 여기고 약속을 지키며 애매한 것을 싫어합니다. 직장에서라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치가 명확하고 책임 범위가 분명하며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드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친밀함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관계가 충분히 깊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정성의 기준을 조금씩 흐릿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이번 계산서를 내가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사이에서는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충분히 신뢰하고 결국에는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흐릿함이 친밀함의 한 형태입니다. 완전히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것이 우리가 가깝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무리 깊어져도 여전히 정확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첫째, 그 사람에게는 명확함 자체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무의식적으로 친밀함의 임계점을 넘지 않겠다는 결정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만 완전히 허락하지는 않겠다. 이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 적 있는 분이라면 이 묘사가 낯설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명확한 경계가 있는 편이 서로에게 건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패턴이고 그 패턴이 감정적 거리감과 함께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그 관계에서 당신이 느끼는 어떤 벽의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내려오는 순간 이 사람은 사라집니다. 물리적으로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잠깐 밖에서 바람 좀 쐰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리에 있으면서도 갑자기 가방을 뒤지거나 창밖을 보거나 옆 테이블 상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계산서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물체인 것처럼 이 유형을 단순히 구두쇠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피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불편함을 직면하지 않기 위한 전략, 자신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패턴, 그리고 이 패턴은 계산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유형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계산서 앞에서의 회피는 더 큰 행동, 패턴의 작은 표본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어려운 대화도 피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없던 일처럼 넘어가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갑자기 바빠집니다.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 오면 서서히 연락이 줄어듭니다. 헌신이 필요한 순간에는 항상 가장 바쁜 사람이 됩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항상 좀 더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계산서를 피하는 것은 증상입니다. 회피가 이 사람의 언어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패턴을 책임 회피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이 가진 가장 독특한 특징은 본인이 자신이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타이밍이 나빴습니다. 다음에 꼭 낼게 라는 말은 진심입니다. 다만 다음이 오지 않을 뿐입니다. 이 사람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분이라면 어떤 감각을 알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불균형하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에 큰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번 조금씩, 살짝씩 스르르 빠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불편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이 질문을 잠깐 마음에 품어두시고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형이 가장 복잡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정교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계산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지갑에 손을 넣습니다. 때로는 먼저 내가 낼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동작은 완벽합니다. 누가 봐도 기꺼이 내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먼저 카드를 내면 아 그래, 고마워. 다음에 내가 살게라고 합니다. 아무도 먼저 내지 않으면 지갑을 천천히 꺼내다가 아, 나 오늘 현금밖에 없는데라고 합니다. 카드 단말기가 왔을 때 갑자기 포인트 계산을 시작하거나 영수증을 꼼꼼히 들여다보거나 신용카드 앱을 열면서 시간을 끕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먼저 결제합니다. 이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제스처입니다. 행동처럼 생긴 제스처. 심리학에서 이것을 인상관리라고 합니다. 자신이 관대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비용은 치르지 않으려는 전략입니다. 의식적인 계획일 수도 있고 완전히 무의식적인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정합니다. 이 유형이 위험한 이유는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 오래 있으면 마음은 좋은데 실속이 없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제스처가 진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좋은데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마음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좋아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단순히 냉소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은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관계에서 행동과 의도 사이에 간극이 클수록 그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스처가 진심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서 그 간극이 습관이 됩니다. 이 유형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계산서와 같은 상황, 즉 자신의 자원이 실제로 줄어드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답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 유형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완전히 다른 각도로 이것을 들여다봅시다. 돈을 둘러싼 행동을 분석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행동만 보고 의도를 단정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도 전혀 다른 역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나누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원래 그런 성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과거에 관대하게 베풀었다가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항상 내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해졌고 결국에는 이용당한 경험, 그 상처가 지금의 엄격한 나누기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항상 계산서를 피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책임감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드러내기 너무 창피해서 회피라는 방식을 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더 안전한 대화의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맥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답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반복과 일관성, 그리고 그 패턴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구조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 계산서 앞에서의 행동이 진짜 신호가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식사에서가 아닙니다. 그 패턴이 수십 번에 걸쳐 반복되고 그 패턴이 그 사람의 다른 행동들과 일치할 때입니다. 그것이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모든 유형 분석의 기반이 되는 한 가지 심리학적 현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많은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입니다. 관계 안에서 돈과 관련된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택적입니다. 자신이 낸 것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상대가 낸 것은 흐릿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뇌의 기본 작동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자기 기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공동의 결과에 자신이 기여한 것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험에서 2명의 참가자에게 함께 과제를 하게 하고 각자 자신이 몇 %를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면 두 사람의 답을 더하면 거의 항상 100을 초과합니다. 둘 다 자신이 더 많이 했다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도 집안일에서도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냈는가라는 기억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두 친구가 1년 동안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둘이 비슷하게 냈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이 7에 B가 3를 냈다고 기억합니다. B는 자신이 6에 A가 4를 냈다고 기억합니다. 둘 다 진심입니다. 둘 다 자신의 기억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자체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향이 한 방향으로만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자신이 낸 것만 기억하고 상대가 낸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대화에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즘 몇 번이나 냈잖아. 저번에도 내가 샀는데. 그리고 당신은 기억을 더듬어도 정확히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자신의 기여를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매우 불균형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기억을 통제하는 사람이 관계의 빚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빚을 통제하는 사람이 관계를 통제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특정 관계에서 왜 항상 미안한 감각이 들었는지, 왜 항상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맥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많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연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기본값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관대함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사회적 의례입니다. 역할에서 나온 행동이지 성격에서 나온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주로 내는 문화적 기대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의 경우 그 행동 자체가 그의 심리적 특성을 직접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적 스크립트를 따르는 것과 성격에서 나오는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이 가장 유효한 상황은 어디인가? 동등한 관계입니다. 친구 사이 같은 연차의 동료 사이 혹은 상하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계산 방식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핵심은 기대값에서 벗어나는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기대값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기대값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것이 정보입니다. 자신이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내거나 혹은 반드시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하는 사람, 이것이 패턴입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봅시다. 계산서 앞에서의 행동이 왜 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서 앞에는 단순히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소가 동시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원을 기꺼이 나누려는 의지 타인의 불편함에 대한 민감성, 공정함에 대한 감각, 자신의 이익과 관계의 이익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빚지는 것과 빚지우는 것에 대한 태도, 그리고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행동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들은 관계의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행동의 도메인,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한 영역에서 드러나는 성격 특성은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한 구조로 반복됩니다. 돈에서의 패턴과 관계에서의 패턴이 연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내면의 작동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먼저 내면서 진심으로 관대한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도 먼저 손을 내밀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먼저 에너지를 씁니다. 반면 돈 앞에서 통제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자신이 결론을 내리고 자신이 방향을 정하며 상대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경향. 항상 정확하게 나누는 사람은 감정적 요구에 대해서도 거리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 사람이 곁에 있지만 어딘가 벽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산서를 피하는 사람은 어려운 대화가 필요한 순간에도 피할 것입니다.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없던 일처럼 넘어가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스처만 하는 사람은 당신이 정말로 힘들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아름다운 말을 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위로의 말, 걱정하는 표정 필요하면 연락해 라는 말. 하지만 실제로 당신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패턴의 힘입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이 관계의 전체 지형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몇 가지 구체적인 관찰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칙은 인내입니다. 단 한 번의 계산 장면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3번, 5번 가능하면 10번의 패턴을 보십시오. 어떤 일관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하나의 사건에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둘째 원칙은 도메인 비교입니다. 계산 방식을 관찰한 후 그 사람의 다른 행동과 비교해 보십시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상대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패턴들 사이에 어떤 구조적 연결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셋째 원칙은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금액보다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못해 내는 것과 기꺼이 내는 것은 금액이 같아도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내면서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 나중에 반드시 그것을 언급하는 사람, 이 태도들이 금액보다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넷째 원칙은 당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계산할 때 자연스럽고 편안합니까? 어떤 사람과 계산할 때 왠지 모르게 긴장하거나 불편합니까? 그 느낌은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이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원칙은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인상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관계가 안정되면서 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의 방향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계산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은 거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스스로를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는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입니다. 잠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식사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먼저 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다렸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정확하게 나눴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들의 뒤에는 어떤 감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자기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식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관계에서 특정 역할로 굳어집니다. 항상 내는 역할, 항상 얻어먹는 역할,
항상 정확하게 나누는 역할. 이 역할들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의 패턴이 관계의 규범이 되고 그 규범이 기대가 되고 그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불만이 있다면 아마 그 신호는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매번 내면서 뭔가 불편했던 느낌, 상대가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혹은 반대로 항상 얻어먹으면서 어딘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의를 택했던 순간들. 계산서가 나왔을 때의 그 5초, 그 짧은 순간은 단순한 결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원관계, 그리고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지도가 잠깐 표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 지도가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더 명확하게 보는 렌즈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패턴들, 특별히 인식하지 않았던 작은 행동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패턴은 인식되는 순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패턴이든 당신이 허용해온 관계의 패턴이든 이것을 알고 나서도 그 패턴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진짜 선택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과 알고서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산서가 나오는 다음번 한 번만 더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5초를 관찰하십시오. 아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당신의 관계들을 더 명확하고 더 의식적이고 더 당신다운 방향으로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계산서는 계산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언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